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전문가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 끌고 나가기엔 주차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멀리 가기도 애매하고 저도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하철 한 노선만 잘 활용해도 서울 안에서 정말 알차고 멋진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노선은 바로 서울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 하면 그냥 출퇴근 노선으로만 아셨죠? 그런데 이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강공원부터 역사유적지, 싱그러운 식물원, 그리고 먹거리 가득한 전통시장까지 정말 다양한 여행지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설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검증한 9호선 여행지 베스트 10곳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 정보와 비용, 맛집, 주변에 함께 들르면 좋은 곳까지 싹 다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9호선의 서쪽 끝 개화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개화산입니다. 높이가 약 130m 정도 되는 아담한 산인데요. 이름의 유래가 참 흥미롭습니다. 신라시대의 한 스님이 이 산에서 돌을 닦다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다고 해서 꽃필개, 꽃화 개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산 높이가 낮으니까 등산 초보이신 분들, 무릎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오르실 수 있어요. 둘레길이 약 3.35km로 조성되어 있고 천천히 걸으셔도 1시간 남짓이면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경치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장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날이 맑은 날이면 저 멀리 행주산성과 북한산, 월드컵 공원까지 탁 트이게 보인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수 조망 명소로 선정한 곳이에요. 코스 중간에는 1000년 넘은 고찰 약사사와 미타사도 있어서 역사와 자연을 함께 느끼실 수 있고 한국 전쟁 당시 이 산을 지키다 산화하신 무명 용사들을 기리는 호국공원도 있어 숙연한 마음도 들게 하는 곳입니다. 자가용으로 오실 때는 내비게이션에 개화산 또는 방화근린공원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신다면 개화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5호선 개화산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개화산 자체는 입장료가 전혀 없어요. 완전 무료입니다. 등산 후 출출하시다면 개화산역 근처에 있는 꾸이꾸이 돼지촌 쭈꾸미라는 곳을 추천드려요. 서울시 공식 관광 사이트에도 소개된 백년가게인데 탱탱한 쭈꾸미와 향긋한 부추의 조합이 일품이라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산 후 든든하게 한 끼 드시고 가시면 딱 좋겠죠.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근처 김포공항 주변 비즈니스 호텔들을 이용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묵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행지는 마곡나루역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식물원입니다. 9호선 타시고 마곡나루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서울식물원은요, 축구장 7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들과 식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에요. 크게 4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넓은 열린 숲, 아름다운 호수원, 한강변까지 연결된 습지원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안에 대형 온실인 주재원에 들어가실 때만 입장료가 있어요. 성인 기준 5,000원, 청소년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게다가 무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로페이로 결제하시면 30%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온실 안에 들어가시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열대 식물들이 가득한데 한겨울에 방문하셔도 따뜻한 온실 안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실 수 있어서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가도 좋은 곳이에요. 온실 2층에는 카페도 있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초록빛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자가용으로 가신다면
내비게이션에 서울식물원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5분에 100원으로 1시간에 1,200원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주차장이 금방 차니까 가능하면 오전 일찍 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서울식물원 바로 안에는 세계적인 공연장 LG 아트센터도 있으니까 공연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관람과 함께 즐기시면 훨씬 알찬 하루가 될 거예요. 식사는 마곡나루역 주변 마곡지구에 깔끔하고 다양한 식당들이 많으니 입맛대로 골라 드세요. 세 번째는 선유도역에서 만나는 선유도공원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착하시는데요. 선유교라는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한강 안에 있는 작은 섬 공원이에요. 이 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 섬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 그 정수장 건물을 허물지 않고 옛 구조물을 최대한 살려서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걷다 보면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담쟁이가 가득 타오르고 옛 수조가 정원으로 변신한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색적인 공간이에요. 입장료는 없고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개방됩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특히 밤에 가시면 여의도 고층 빌딩의 불빛과 한강이 어우러진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서울에서 이런 야경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선유도공원 안에는 일반 차량 주차가 불가능하니까요. 양화 한강공원 3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선유교를 걸어서 건너오시면 됩니다. 걸어서 약 5분 거리예요.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10분에 200원 정도입니다. 공원 안에는 카페도 있으니 커피 한잔 하시면서 느긋하게 쉬셔도 좋고요. 선유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시면 장미원이 있어서 봄철에 가시면 장미꽃까지 덤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여의도역입니다. 여의도는 봄의 벚꽃 명소로 워낙 유명하지만 사실 여의도 공원과 색강생태공원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여행지예요. 여의도 공원은 넓은 잔디광장과 울창한 숲이 우거진 쾌적한 도심공원인데요. 자전거 대여도 가능해서 한강변을 따라 씩씩하게 페달을 밟아보시는 것도 정말 상쾌합니다. 입장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입니다. 여의도 섬과 한강 사이에 흐르는 색강을 따라 조성된 이 공원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숨은 명소예요. 갈대숲 사이로 걸을 수 있는 자연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오리 외가리 같은 철새와 텃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복잡한 여의도 한복판에 이런 자연 생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고요하고 한적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자가용으로 오실 때는 여의도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9호선이나 5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금방 가실 수 있어요. 봄에는 여의나루역에서 한강변 벚꽃길도 함께 즐겨보세요. 먹거리로는 여의도 주변 한강변 편의점에서 한강라면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여의도 지하 상가 쪽에 다양한 식당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봄에는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도시락을 챙겨 오시면 더없이 즐거운 한나절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여행지는 조금 숙연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9호선 동작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이에요.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잠드신 민족의 성역입니다. 관악산 자락의 정기 어린 능선이 병풍처럼 삼면을 감싸고 앞으로는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명당에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안장되어 계신다고 합니다. 이곳을 단순히 묘지로만 생각하시면 정말 아쉬워요. 드넓은 부지 안에 현충탑, 호국전시관, 충성분수대 등이 자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잘 관리된 울창한 소나무와 은행나무 숲길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황금빛 은행나무 길이 정말 황홀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독립유공자, 임정요인, 역대 대통령들의 묘소도 있어서 우리 역사를 가슴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저절로 숙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장은 무료이고요. 동작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입니다. 자가용으로 오실 때는
내비게이션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원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충원을 둘러보신 후에는 동작대교나 한강변 산책로를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처 사당역이나 이수역 쪽으로 나오시면 다양한 식당들이 많으니 배 채우시기도 편리합니다. 여섯 번째는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이 역은 3호선, 7호선, 9호선이 함께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인데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우선 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으시면 반포 한강공원에 닿습니다. 이 공원이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때문인데요. 이 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 기록에도 등재된 곳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낮과 밤의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특히 저녁 무렵 분수쇼와 서울 야경이 어우러지는 장면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은 물론 무료예요. 한강공원 내에 텐트존도 있어서 돗자리 깔고 여유로운 피크닉도 즐기실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 한강 라면 하나 끓여 드시는 소소한 낙도 빠뜨릴 수 없지요. 자가용으로 오실 때는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초 30분에 1,000원, 이후 10분에 200원입니다. 한편 고속터미널역 바로 옆에는 센트럴시티와 파미에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이곳 지하 쇼핑몰에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한식, 중식, 일식, 디저트 가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쇼핑과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하기 딱 좋아요. 숙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을 비롯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의 비즈니스 호텔들도 주변에 많이 있으니 예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신논현역 근처의 영동 전통시장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강남에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영동 전통시장은 1970년대 강남 개발 초창기부터 시작된 강남구 유일의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2016년에 현대화 사업으로 깔끔하게 단장해서 지저분하고 복잡하다는 재래시장의 낡은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보기 좋게 정돈된 점포에서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먹거리가 정말 풍성해요. 뜨끈뜨끈한 곰탕, 구수한 순댓국, 돼지머리국밥, 감자탕, 손맛 제대로인 노포들이 즐비하고요. 특히 산미 숯불갈비는 짜지도 달지도 않은 딱 맛있는 돼지갈비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에요. 칼국수 전문점 송국시도 평일 점심엔 늘 줄이 길게 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 시장 안에 약재를 파는 가게들도 있어서 몸에 좋은 약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저녁 시간에 방문하시면 골목마다 전구를 켜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술 한 잔 기울이기 좋은 소박한 술집들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즘 굉장히 입소문 나고 있다고 해요.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강남대로 118길 방향으로 걸어 들어오시면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위치이고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주변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여행지는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는 조선 왕릉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선릉과 정릉, 흔히 선정릉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곳은 조선 9대 임금 성종과 그의 계비 정현왕후가 잠드신 선릉, 그리고 11대 임금 중종이 안장된 정릉을 합친 왕릉 단지예요.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이 참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테헤란로와 삼성로, 고층 빌딩들로 가득한 강남 한복판에 이 왕릉 부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딩 숲속에 조선 500년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잘 가꿔진 능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서 도심 속에서 완벽하게 산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들고 소풍 나오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입장료는 성인 1,000원, 매우 저렴하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내외국인 모두 무료입니다. 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세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500m 거리고요. 9호선 선정릉역에서도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은 선정릉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왕릉을 둘러보신 후에는 봉은사나 코엑스로 이동하셔서 쇼핑이나 식사를 즐기시는 코스가 인기 있어요.
9번째는 9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곳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던 그 역사적인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앞이에요. 지금도 주경기장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요. 서울 올림픽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감회가 새롭지 않으신가요? 30년 넘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지만 그 이름값만으로도 한 번쯤 직접 눈에 담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대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가 꾸준히 열리고 있어서 공연이나 경기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운동장 북쪽으로는 한강과 탄천이 있어서 강변 산책로를 걷기도 좋아요. 탄천 자전거 길을 따라 성남 방향으로 내려가 보시면 도심 속 자연 힐링 코스로도 훌륭합니다. 또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잠실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니 강바람 맞으며 산책하기에도 참 좋지요.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치킨이랑 맥주 한 잔과 함께 야구 보는 재미가 각별하거든요. 입장권은 2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주변 먹거리로는 잠실 롯데월드몰이나 석천호수 주변에 다양한 맛집들이 모여 있어요. 숙소는 롯데호텔 잠실이나 주변 비즈니스 호텔들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여행지입니다. 국회의사당이요. 거기가 무슨 여행지예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여행지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에 자리한 국회의사당은 대지 면적이 무려 10만 평이 넘는 엄청난 규모예요. 널따란 경내를 걷다 보면 잘 가꿔진 산책로와 푸른 잔디밭, 분수대가 펼쳐지고 저 멀리 한강까지 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건물 전체에 경관 조명이 켜져 여의도 야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멋진 장면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의 진짜 보물은 바로 2022년에 새롭게 문을 연 국회박물관입니다. 완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재헌헌법 초고와 완성본, 역대 국회의원 당선증과 배지, 각종 법률안과 회의 속기록 등 국회만이 보유한 진귀한 자료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어요. 과거 국회 본회의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포토존에서 의장석에 앉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실 수 있답니다. 국회 본관 내부를 직접 둘러보는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요. 참관은 무료이지만 방문 3일 전까지 국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온라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쉬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또는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 약 10분이면 도착하세요.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평일에는 경내 주차가 어려우니 올림픽대로 여의하류 나들목으로 나와 한강변 국회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걸어 올라오시면 됩니다. 토요일에는 경내 주차가 가능해서 더 편리해요. 관람을 마치신 후에는 경내에 있는 강변서재 카페에 꼭 들러보세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뷰가 기가 막힌 곳인데 서울시에서 선정한 서울 명소 25곳인 서울 에디션 25에 선정될 만큼 입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 관람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려보세요. 인근 맛집으로는 미쉐린 가이드에도 이름을 올린 간장게장 전문점 화해당이 유명하고 국수와 보쌈이 맛있는 모다고다도 든든한 한 끼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곳 중에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곳, 한 군데라도 꼭 한번 가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지하철 9호선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여행지 베스트 10곳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개화산의 상쾌한 산바람부터 선유도의 신비로운 야경, 강남 한복판 조선 왕릉의 고즈넉함, 세계 기록 달빛 무지개 분수의 황홀함까지 지하철 한 노선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게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여행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 박종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